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부들부들 따뜻하게 쓸 수 있는 겨울 버킷햇을 만들었어요. 한길긴뜨기로 쉽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금방 뜰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스타일로 요 코지햇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또 도안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 패턴이 좋아서 그리고 이번에 아주 마음에 드는 실을 발견을 해서 처음에는 이 도안 그대로 그냥 하려고 했다가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서 풀고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패턴을 만들고 또 열심히 설명을 하고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과 다른 종류의 실을 썼을 때 왜 실패하게 되는지, 그리고 뭐 같은 실로 똑같이 따라 했는데도 이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둘 다 6호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한길긴뜨기로 떴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이 형태도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코지햇은 13코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브런치 실로 12코로 시작을 했다가 이 정수리 부분부터 너무 처음부터 좀 이렇게 봉긋하게 둥글게 되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까지는 평평하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원형이. 그래서 풀고 13의 배수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퍼지햇은 굵기가 비슷해서 똑같이 6호 바늘을 썼는데도 13코로 시작하니까요. 이게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 우는 거예요. 5-6단 정도 떴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냥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에 모자 핏이 예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풀고 이제 12의 배수로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동그란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바늘로 이런 심플한 형태의 모자를 뜬다고 하면요. 짧은뜨기일 경우에는 6코 또는 7코, 어쩔 때는 8코가 맞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로 시작을 할 때에는 12코나 13코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런데 같은 호수의 바늘을 사용하더라도 실의 특성이나 뜨는 습관에 따라서 그게 좀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드는 영상을 발견해서 그거를 보고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 패키지를 구입해서 이제 하실 때요. 되도록이면은 그 작가가 권하는 그 권장 바늘을, 같은 바늘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실도 같은 종류의 실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영상이 마음에 들었는데 집에 있는 다른 실, 또 바늘도 다른 바늘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머리 둘레에 맞게 요 코수를 늘리는 방법,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요. 그렇게 좀 뭔가 조건이 달라질 경우에도 좀 응용을 해서 패턴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 또 도안이 없는 경우에도 원하는 실로 원하는 사이즈의 모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사용한 실은 퍼지라는 실이고요. 아주 부드럽고요. 요게 지금 제가 물 세탁을, 손 세탁을 한번 해본 상태예요. 근데 세탁 후에도 뭐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변형되거나 뭐 실이 뭉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이렇게 잘 건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색감이요.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컬러 네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느낌의 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디자인이 심플하지만 실 자체가 좀 독특한 느낌이어서 네, 요게 굉장히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분한 톤, 지금 이렇게 카멜 색상도 보이시죠? 네, 이런 차분한 톤도 예쁘고 이렇게 파스텔 컬러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라일락 색상, 뭐 베이비 핑크, 또 노란색도 연노란색이 아주 따뜻하고 귀여워서 아이들 모자를 떠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요 실을 이용해서 제가 패키지를 구성을 했고요. 패키지를 구매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서술형 도안과 영상을 한 번에 바로 찾아보실 수 있는 QR코드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실은요, 성인용은 지금 요거 한 볼 하고요. 한 3분의 1 정도가 좀 더 들어가요. 한 볼 가지고 성인용을 완성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고요. 아동용은 한 볼로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기본 두 볼로 구성이 되고요. 남은 실로 미니 목도리를 떠보시거나 아니면 아기 사이즈를 하나 더 만드실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실을 한 볼 더 추가해서 성인용 2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실을 하나 더 추가하실 때 다른 색깔로 추가를 하시면 뭐 챙 부분에 이렇게 배색을 좀 다르게 넣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심플하고 규칙이 어렵지 않은 패턴이기 때문에요. 다른 종류의 실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자를 만들 때요. 이렇게 정수리 부분에서 매직링 해서 시작을 하고요. 코를 늘리면서 평평한 원형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둘레에 맞는 사이즈가 됐을 때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챙을 늘리게 되죠. 그런데 그 평평한 원형을 머리둘레까지 계속 그냥 평평하게만 늘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이 라인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약간 각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머리에 딱 이렇게 핏되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늘리지 않는 단을 2번 정도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평평하다가 코를 늘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늘리고 그 다음 또 늘리지 않고 코를 한 번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둥글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게 그 평평한 원형을 성인용일 경우에는 원지름 14에서 15cm 정도까지는 이렇게 평평하게 바닥에 놨을 때 완전히 평평하게 펼쳐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늘리지 않고 늘리고 늘리지 않고 늘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용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평평하게 놨을 때 13에서 14 정도 이 지름이요. 네. 지름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요게 이제 실이 또 부드럽기도 하고 이 줄자를요. 세워서 이렇게 원형을 똑바로 정확하게 잰다는 게 좀 어려워요. 잴 때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고 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평평한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이제 평평하게 늘리다가 코늘림 없이 한 단을 더 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둥글게 되고 있어요. 네, 근데 평평한 상태에서 바닥에다 딱 정확히 놓고 지름을 이렇게 딱 재서 확인을 하면 훨씬 더 오차 없이 조금 더 정확하게 사이즈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용일 경우에는 원지름 13에서 14를 넘지 않는 정도까지는 평평하게 늘릴 수 있어요. 성인용은 15까지 늘려주시면 돼요. 그게 실 종류 또 손땀에 따라서 단수나 코수가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형 늘리기 규칙에 좀 익숙하신 분은 지금 이 퍼지햇을 만드실 경우에 12코로 시작을 해서 12의 배수로 코 늘리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형 늘리기 규칙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 단 한 단 규칙을 따라 하면서 코 늘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내용은요. 제가 이 코지햇에서도 했고 또 다른 여름 모자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길긴뜨기를 할 때 기둥코 세우고 빼뜨기 하고 이런 식으로 단을 연결을 하면 쭉 그 연결선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실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쭉 이렇게 연결선이 이렇게 자국이 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티나지 않게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죠. 네, 이음선이 지금 이거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고 계시고 나는 12의 배수로 코 늘리기를 잘 할 수 있다 하시면 영상을 스킵하셔도 되고요. 네, 티나지 않게 기둥코 없이 기둥코 안 하고 빼뜨기도 안 하고 한길긴뜨기를 어떻게 연결해 나가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네, 요 퍼지 실은요, 이렇게 기모가 있어서 지금 화면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걸로 보여드리면 코나 이렇게 바늘 넣는 위치라든지 이런 게 좀 또렷이 보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뜨면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다른 실을 이용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는 울노바라는 실이고요. 네, 이걸로도 이제 겨울 소품을 많이 뜨기도 하죠. 근데 약간 퍼지보다는 조금 더 굵은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요걸로 이제 뜨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
패키지를 구매하셨다면은 지금 이제 퍼지 실로 하게 될 텐데요. 화면상으로 볼 때는 잘 코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실제로 하실 때는요. 그렇게 아주 안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좀 익숙하게 하시고 모자를 떠본 경험이 있다면 어려움 없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바늘을 넣을 때 바늘이 이렇게 쑥 잘 들어가는 자리가 또 있고요. 그렇게 손의 느낌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네, 코스 확인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주 안 보이는 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단 구별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첫 번째 단부터 이제 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 네, 매직링으로 시작합니다. 바늘을요, 실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대고요. 이렇게 비틀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구멍을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꼬아진 데를 왼손 엄지가 딱 잡은 거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늘이 실의 밑에, 그리고 꼬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요. 그리고 겹쳐지는 데를 왼손 엄지가 눌러서 잡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고리 사이로 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당기면 이제 이게 매듭이 되는 거죠. 근데 당기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링 안에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뜨면서 요거를 이렇게 감싸면 보세요. 요 실이 이렇게 감싸지면서 링 안에 실이 두 겹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얘를 이렇게 당기면요. 여기가 묶어지잖아요. 묶어지면서 당겨져서 가운데가 꽉 오므려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매직링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맨 처음에 기둥코 한 번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기둥코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사슬 걸어서 뺀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를 한번 묶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링 안에다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뜨고요. 사슬을 하나 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요. 우리 한길긴뜨기를 쭉 할 건데 코 머리가 아직 없는 한길긴뜨기 하고 같은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요거를 그냥 합쳐서 한길긴뜨기 한 코라고 치는 거예요. 기둥코 없이 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한 코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링 안에다가 11번을 더 해서 우리 맨 처음에 만든 것까지 합쳐서 총 12코를 만들어 주세요. 자, 모양 한번 볼게요. 요게 한길긴뜨기거든요. 코 머리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든 거는 짧은뜨기와 사슬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코 머리가 아직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요 한길긴뜨기들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기울어지면서 애매한 모양으로 맨 앞에 이렇게 살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어려울 것 같으시면 처음에 짧은뜨기 사슬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뜨자마자 그 바로 머리에다가 핀을 하나 걸어 두세요. 표시링을 여기다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표시를 딱 해놓고 그거부터 해서 11개.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든 것까지 합치면 총 12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을 이렇게 당겨 봅니다. 당기면 이제 쭉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가운데 구멍이 없어지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잘라도 쉽게 뭐 이게 풀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저는 좀 더 튼튼하게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요. 다음 단을 뜰 때 한 번 더 이렇게 감싸 줄게요. 남은 실을요. 두 번째 단 뜰 때 한 번 더 이렇게 돌려서 감싸 주세요. 그러면 안전해요. 네, 여기가 풀어질 일이 없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빼뜨기 대신에 요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데 그게 요 아까 우리 핀 걸어놨던 자리예요. 여기 요 한길긴뜨기의 머리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실 때는요. 요 실을 왼손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뜨잖아요. 이 실을 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손에서 뺄 필요가 없어요. 뜨던 상태 그대로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요 실이요. 바늘의 밑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늘 위에 있으면 여기서 좀 모양이 이상해질 거예요. 꼬일 거예요. 그래서 요 실자락이 바늘의 밑에 있고요. 한길긴뜨기의 머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고 요 코머리 있죠. 마지막 코에 이 코머리 골이 있어요. 고리를 걸고 나가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맨 앞에 짧은뜨기와 사슬로
이 코머리 없는 한길긴뜨기의 기둥 같은 모양을 우리가 맨 앞에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 위에 지금 코머리가 생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슬 3개로 기둥코를 만들고 빼뜨기를 하면 약간 그 기둥코와 마지막 코 사이가 틈새가 벌어지면서 모양도 약간 다르고 티가 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근데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한길긴뜨기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요. 코머리가 만들어졌고 요 상태에서 다음 단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요. 요 실자락 정리해야 되니까 바늘등에다 같이 올릴게요. 여기 뜨고 있는 방향 쪽에다가 이렇게 요거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딱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게요. 너무 촘촘하게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뜨기 힘들어요. 그렇게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여유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너무 가까이 딱 당기지 마시고요. 이거를 너무 당겨 뜨면 우리가 티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꽉 당기면 티가 나요. 네, 너무 딱 붙어 있으면. 그래서 자연스러운 요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뜨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방금 빠져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코머리로 다시 들어가서 요거 정리하실 바늘등에다 걸치고요. 짧은 뜨기를 뜹니다. 기둥코 없는 짧은 뜨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짧은 뜨기의 머리가 보세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시오자 같이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여기에다 사슬 하나 더. 그러면 이게 또 첫 코, 두 번째 단의 첫 코가 되고요. 요게 한길긴뜨기의 기둥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의 규칙은요. 각 코마다 2코씩 떠서 코수를 2배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방금 뜬 게 첫 코고요. 그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또 뜹니다. 뜨는 동안 요 정리할 실은 바늘 등에 이렇게 올려서 같이 감싸지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퍼지 실로 하실 때 코가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이것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구멍 찾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요 실자락은 뒤에다 빼놓고 나중에 코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꼭 감싸지 않아도 이미 이 첫 번째 단에서 이 안에서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라주셔도 돼요.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코에도 이렇게 넣어서 같은 자리에 2개씩을 떠서 24코를 만드는데요. 퍼지실에서 지금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코 찾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떴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도요. 요렇게 코 사이 틈을 이렇게 벌려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몇 개 떴는지. 네, 이렇게 해서요. 혹시 바늘을 넣은 자리가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어디는 같은 자리 3개 뜨고 어디는 하나만 떴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실수가 있더라도요. 이번 단의 코수가 24코가 되면 괜찮아요. 네, 너무 이렇게 막 정확하게 하려고 어렵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재질의 실을 우리 뭐 부클사도 많이 유행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요 퍼지 실도 약간 기모가 있어서 자리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 단에 필요한 코스만 좀 잘 맞춰주세요. 그리고 모양이요. 이렇게 막 너울너울 울거나 아니면 봉긋 솟아오르거나 그러지 않고 평평하면 괜찮아요. 코스는 막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모양이 또 이렇게 평평하게 잘 나오면 괜찮습니다. 나중에요. 이제 뜨다가 내 손땀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잘 맞으려면 몇 코를 더 늘려야 될까 요거를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약간 코수가 다르더라도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단에서 필요한 코수를 맞춰주면서 이제 원형을 늘려 나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단은 2개씩 이렇게 다 떠서 24코 만들어 봅니다.
마지막 코와 첫 코 연결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으로는 매 단마다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코까지 떴어요. 그리고 요 코 머리를 이렇게 풀어지지 않도록, 당장 훅 풀어지지 않도록 약간 늘려주고 바늘을 뺍니다. 그리고 왼손에 실 걸고 있는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이요. 여기 한길긴뜨기의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단의 두 번째 코죠. 네, 구별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 여기다가 표시링 꼭 꽂으면서 진행해 주세요. 여기 맨 앞에는 맨 앞에보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요. 약간 좀 애매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키가 아직은 좀 더 작죠. 얘는 짧은뜨기와 사슬로 되어 있어요. 그거 말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의 머리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늘이요. 그리고 요 왼손이요. 가운데 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이 요 고리를 이렇게 잡아요. 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얘를 걸고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양이 됐죠. 어디가 첫 코인지 마지막 코인지 모양상으로 구별이 잘 안 되죠. 네, 아주 깔끔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싹 이렇게 당기면 여기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너무 당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간격 유지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늘 밑에 좀 여유 공간 있어야 돼요. 바늘이 여기 딱 붙어 있으면 뜯기가 힘들어요. 네, 약간 여유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방금 빠져나왔던 그 코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짧은 뜨기. 그리고 사슬. 요게 이제 다음 단의 또 첫 코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단의 규칙은 어떻게 되나요? 둘 하나 둘 하나죠. 계속해서 두 개씩 계속 뜨면요. 프릴이 돼요. 프릴. 네, 평평한 원형이 되려면 이번 단을 뜨는 동안 한 바퀴 도는 동안 12코만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24코가 있는데 전부 두 개씩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48코가 되겠죠. 네. 원형 늘리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2코씩만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단은 둘 하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지금 하나를 더 떠볼게요. 둘 하나인데요. 반대로 하나 둘 하셔도 똑같아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코 눌리는 자리가 맨 앞에 있느냐, 맨 뒤에 있느냐, 그거 바뀌어도 괜찮아요. 더 편하신 방법으로 하세요. 네, 저는 2개 떴고요. 그 옆에 하나. 이렇게 할게요. 네, 방금 전에 하나 떴죠? 그 옆에 2개. 이렇게 해서 둘 하나 진행을 하면 이제 요 세 코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세 코가 12번 반복이 돼서 36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단이면요. 3 곱하기 12. 왜냐하면 맨 처음에 12코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36코가 됩니다. 자, 요 퍼지실로 하실 때요. 지금 주의하실 점은요. 한 코 뜬 자리인지 두 코 뜬 자리인지 구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익숙하시면 그래도 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찾으면 어디가 2개 뜬 자리인지 여기가 같은 자리에 이렇게 2개 들어갔네요. 색깔이 좀 밝고 뜨개를 좀 많이 해보셔서 익숙하시면 구별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잘 보이는 상황에서도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어디가 2개 뜬 거고 뭐가 하나 뜬 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떠주셔야 됩니다. 숫자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네, 둘 하나 잘 반복을 하면서 36코를 만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숫자를 이렇게 세는 게 편했어요. 앞에 2개는 무조건 같은 자리 넣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3, 6, 9, 12, 15, 18 이렇게 3의 배수 있죠? 3의 배수는 한 코만 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같이 넣고 15, 16, 17 한 군데다 넣고 18 이런 식으로 숫자를 놓치지 않고 36까지 가면 한 번에 쭉 틀리지 않고 돌아갈 수가 있죠. 세 번째 단에 36코 됐고요. 마지막 코 이렇게 좀 늘려놓은 상태에서 바늘 빼고 한길긴뜨기의 머리로 들어가서 요 고리 앞에서 이렇게 잡고 걸어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첫 코와 마지막 코 연결을 했고요. 모양 한번 볼게요. 요렇게요. 됐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너무 이게 길면 살짝만 줄여주세요. 살짝. 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요게 이제 네 번째 단의 첫 코고요. 또 그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방금 뜬 한길긴뜨기의 요 코머리 있죠? 코머리에다가 표시링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한 단을 다 떴을 때 그 자리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떴잖아요. 4단의 규칙은 둘, 하나, 하나. 요 하나짜리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단이 올라갈수록 요 코를 늘리는 간격이 한 칸씩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놓치지 않고 한 바퀴를 잘 돌아오면 둘, 하나, 하나 해서 딱 떨어지면서 48코가 됩니다. 네, 5단의 규칙을 한번 볼게요. 같은 자리에 2개 이렇게 넣고 하나짜리가 하나, 둘, 3번. 그래서 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되고요. 속으로 숫자를 셀 때는 1, 2를 같은 자리에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1, 2, 3, 4, 5 이렇게 5까지 세면 되겠죠. 5번째 단이면 5까지 세고요. 6번째 단이면 6까지 세시면 돼요. 그래서 1, 2 같은 자리에 넣고 3, 4, 5 1, 2, 3, 4, 5 이렇게 반복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요. 5코씩 12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60코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단에 이제 또 보시면 1, 2, 3, 4, 5, 6까지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6코씩 12번 반복이 돼서 72코가 될 거예요. 빼뜨기 기둥코 없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이음선이 티나지 않게 이렇게 평평한 원형이 늘어나야 맞게 되는 거고요. 평평하거나 아니면 살짝 둥글게 내려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오목하거나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도토리처럼 솟은 모양이 돼서 모자가 예쁘지 않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12코가 아니라 13코로 시작해야 평평한 원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늘림을 맞게 하고 그 단의 코수가 다 맞는데도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 된다 하면 13코로 바꿔보시고요. 원형을 반을 이렇게 접어봤을 때 여기가 일직선이어야 평평한 원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구부러지는 요 정도는 괜찮고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둥글게 되면 이제 코수가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더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 있죠. 그러면 펼쳤을 때 이렇게 놨을 때 좀 울잖아요. 그럴 때는 시작코를 11코로 바꾸는 것보다는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찾으셔야 되고 네, 다시 떠보시는 게 좋습니다. 울게 될 경우에는요. 자, 요거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제 코의 모양을 좀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른 실로 뜨면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원래 샘플대로 퍼지 실로 떴을 경우에는 같은 단수인데요. 이 정도로 사이즈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6호 바늘을 사용해서 코수가 같은데도 사이즈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실을 사용했을 경우에 의도치 않게 이렇게 다른 사이즈가 나올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영상이나 그 도안이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했다가는 너무 큰 모자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경우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에 맞는 이 게이지에 맞도록 코수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퍼지 실로 6단까지 떴을 때요. 지금 지름은 이제 저는 13cm가 나왔어요. 요 정도가 됐을 때 아동용은 여기까지 뜨고 이제 사이즈를 확인해서 조절을 하는 거고요. 성인용은 여기에서 한 단을 더 뜹니다. 그러면 14.5에서 15 정도 지름이 그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7단의 규칙을 말씀드리면요. 숫자를 7까지만 세면 되겠죠. 1, 2 같은 자리에 넣고요. 3, 4, 5, 6, 7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 코에 2개 떠서 코늘림을 하고 그 다음 한 코씩 뜨는 것을 5번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 곱하기 12 해서 84코가 됩니다. 아동용은 지름 13, 성인용은 지름 15 정도까지 평평한 원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현재 지름이 13cm이죠. 여기에다가 3.14를 곱해보면 원주율 아시죠? 곱해보면 40.8. 요게 지금 현재 제가 떠놓은 편물의 둘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둘레를 41cm라고 하고 지금 현재 코수가요 72코잖아요. 아동용 6단까지 떴을 때 72코죠. 나누기 41 해봅니다. 그럼요 이게 지금 저의 게이지인 거예요. 1cm 안에 1.75코가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거를요, 뭐 반올림하고 반내림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오차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요 상태 그대로에다가요, 곱하기 내가 완성하고 싶은 사이즈를 곱해보는 거예요. 머리둘레 몇 센치.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아동 사이즈는 특히 뭐 아동이 52cm일 수도 있고 53일 수도 있고 또 성인이랑 거의 비슷해서 뭐 55, 56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연령별로 또 아이들 두상 모양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기성품처럼 뭐 이렇게 크게 나눠서 50, 53, 56 이 정도 사이즈를 뭐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 굳이 손으로 떠서 맞추는데 의미가 좀 없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그 사이즈 우리 아이가 머리둘레가 몇 센치인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완성 사이즈를 도안에서 정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도안에서 정해준 그 사이즈가 내 경우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하실 때에도 될 수 있으면 그 머리둘레를 좀 체크를 해서 그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예를 들어 저는 뭐 아동 사이즈 53cm에 맞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보면 93코. 결과적으로 저는 93코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개개인마다 모든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되려면 지금 이 실로 내 손땀으로 몇 코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93코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코눌림을 몇 번을 더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현재 72코이기 때문에 보세요. 72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눌림을 12코 늘리는 것을 한 번 더 하면 더하기 12코 하면 84코죠. 근데 아까 필요한 코수가 93코였어요. 그러면 9코만 더 늘리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단에서는 12코를 다 늘리는 게 아니라 9코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2의 배수대로만 하면 보세요. 12코 한번 보세요. 12코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씩 차이가 나잖아요. 한 단을 더 뜨거나 덜 뜨거나 하면은 세밀한 조정이 안 되고 무조건 12의 배수로만 맞춘다고 하면 좀 안 맞는 사이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럴 필요가 없죠.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렇게 조금 더 굵은 실로 떴을 때 똑같이 6단까지 떴는데 지금 지름을 재보면요. 15.5, 66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커졌어요. 15.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5.5예요, 지름이. 근데 지름으로 알려드리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이렇게 줄자를 세워서 이렇게 원형을 둥글게 똑바로 재는 게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평하기 때문에 바닥에다 딱 놓고 지름을 딱 재는 게 훨씬 심플하죠. 이게 더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름을 재보는 거예요. 그 지름에다가 곱하기 3.14를 해보면 이 둘레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둘레가 나오죠. 그러면은 48.6이니까 그냥 이대로 할게요. 48.6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코수가 72코잖아요. 72코를 나누기 지금 둘레로 나눠보는 거예요. 코수 나누기 둘레. 72코 나누기 48.6 하면은 1.48 이때는 1.5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실로 뜰 경우에는
1cm 안에 1.5코 정도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cm 안에 한 3코만 들어간다는 뜻이죠. 한번 볼까요? 대략 그렇죠. 보이세요? 네. 2cm 안에 하나, 둘, 3코가 들어있죠. 요 정도 게이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싶은 사이즈를 곱해보는 거예요. 곱하기 저는 성인용 57cm. 저는 57cm로 했을 때가 가장 썼을 때 좀 착용감이 편했고요. 공방에 오시는 분들이 샘플을 이렇게 써보실 때에도 57cm 모자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6에서 57 정도, 조금 두상이 큰 편이거나 머리숱이 많거나 그럴 때는 58cm까지, 네, 성인 여성일 경우에요. 그래서 저는 57로 곱해 볼게요. 그러면 84코. 이때는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죠. 85코로 할지 그냥 84코로 할지. 근데 이때는 저는 그냥 짝수로 맞추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84코로 할게요. 그러면 84코까지 코를 늘리면 저한테 맞는 사이즈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72코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늘리면 되겠네요. 12코만 더 늘리면 84코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12의 배수로 딱 맞을 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90코가 나왔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90코가 나왔는데 지금 코수가 72코인 거예요. 그러면 18코를 더 늘려야 되죠. 그러면 다음번에 12코를 일단 늘리고 그 다음번에는 추가로 6코만 더 늘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3코, 4코, 5코 애매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거를요, 대략 이렇게 등분을 해서 만약에 5코만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코수를 나누기 5 해가지고 5군데에서 이렇게 코를 늘려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한 어떤 무늬를 넣어야 될 때는 그 무늬에 필요한 어떤 배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맞춰줘야 되지만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한길긴뜨기 또는 짧은뜨기로만 쭉 이어지는 이런 스타일의 모자에서는요. 꼭 몇의 배수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맞는 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땀에 맞도록 코수를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에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7단까지 12코씩 평평하게 늘려서 84코를 만들었고요. 이때 지름이 14.5였기 때문에 거기에다 곱하기 3.14를 했더니 둘레가요 45.5가 되었어요. 그래서 84 나누기 45.5 했더니요 대략 1.85코 요게요 1cm 안에 지금 저의 손땀으로 1.85코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85에다가요. 제가 완성하고 싶은 56cm, 저희 초등학생 조카한테 줄 건데요. 거의 성인 사이즈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약간 작은 56cm로 맞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게이지에다가 완성하고 싶은 그 원하는 사이즈를 곱해보는 거예요. 1.85 곱하기 56 했더니요. 저는 104코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이게 개인별로 모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4코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지금 요거 모양 한번 보세요. 여기 옆선이요. 모자가 자연스럽게 둥글게 이렇게 내려와야지 예쁘죠. 여기를 각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을 코눌림 없이 떴죠. 84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그냥 뜬 거예요. 요게 8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단에서 코눌림을 해야 되는데요. 12코를 또 늘립니다. 그래서 이때의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 자리에 2개 이렇게 떠서 코눌림을 하고 한 코씩 6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12 했더니 96코가 되었죠. 84코에서 12코 늘어났어요. 96코. 그래서 그 다음 10단에서는 또 이제 이 둥근 라인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곡선을 위해서 코눌림 없이 96코 그대로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코수를 또 맞춰줘야 되니까 코눌림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11단에서는 코를 어떻게 늘리냐면요. 저에게 필요한 코수는 104코예요. 그런데 지금 96코잖아요.
그 빼기를 해보면 8코만 더 늘리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8코를 어떻게 늘릴까요? 현재 코수가 96코니까 나누기 8 해보는 거예요. 했더니 저는 12코로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코 늘림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11코를 뜨고요. 그 다음 12번째 코 뜰 때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12코마다 한 코씩 늘어나게 되겠죠. 그거를 8번 반복했더니 104코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요, 앞에서 코를 늘려도 돼요. 일단 2개를 뜨고, 그 다음에 하나짜리를 11번 해도 되죠. 요게 앞뒤가 바뀌어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숫자 세기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12코마다 코를 늘리면 된다?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한 코씩 쭉 뜨다가 12가 됐을 때 그 자리에다가 하나를 더 떠서 코 늘림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7코만 더 늘리면 된다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7 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고 막 소수점으로 점점 몇몇몇몇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요. 그냥 그 소수점 뒤에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 가서 딱 그 코수가 아니라 약간 코수가 조금 좀 다르게 남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막 간격을 딱딱 맞출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설명을 잘 안 들으시고 예를 들어 그냥 계속 12코씩만 늘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모자가요, 2cm, 3cm가 더 큰 모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써보면 또 안 맞고. 그러면 풀어서 이거를 좀 당겨 떠볼까? 이렇게 해서 손땀으로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정확하지가 않죠. 몇 번을 다시 풀어서 다시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고 모자 뜨는 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거든요. 계산을 통해서 잘 맞는 모자를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 둘레를 잘 맞춘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코 늘림이 필요 없으니까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몇 단까지 떠야 될까 하는 게 또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착용했을 때 뭐 귀 바로 위까지 뜬다, 뭐 눈썹 바로 위까지 왔을 때 이제 챙을 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선물해야 될 경우라든지 이렇게 써볼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맞는 그런 공식을 딱 알려드릴게요. 비율이요. 완성했을 때 이 둘레 있죠. 요때 이 지름이 있어요. 그 지름만큼 정수리부터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56cm, 머리둘레 56cm짜리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의 지름은 나누기 3.14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물론 재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형태가 막 똑바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딱 재는 게 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둘레 나누기 3.14를 해보면 17.8, 그러면 지름 18cm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 모자의 깊이 부분을요, 정수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쟀을 때 18cm가 될 때까지 코늘림 없이 쭉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챙 부분을 이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아동 사이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동 사이즈 머리 둘레가 53cm짜리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지름은 몇 cm인가요? 나누기 3.14. 하면은 지름이 16.8, 그럼 17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정수리부터 17cm 될 때까지 코늘림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모자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50cm짜리 작은 모자를 만들었어요. 유아용이겠죠? 50cm일 때는 지름은 나누기 3.14 해보면 15.9, 16cm네요. 그러니까 머리둘레 50cm면은 되게 작은 애기 모자거든요. 성인용이랑 근데 원지름은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차이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좀 정확하게 잘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머리둘레가 50cm일 때는 지름이 16이기 때문에 정수리부터 16cm까지 모자의 깊이를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를 썼을 때요. 요게 모자가 얕으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좀 예쁘지 않았어요. 저는 깊이 있게 푹 눌러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18cm 또는 19 정도까지도 뜹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챙을 넓게 챙을 늘릴 수도 있고 그냥 살짝만 퍼지게 챙의 각도도 코를 어떻게 늘리느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죠. 우선은 머리둘레를 이렇게 코수를 잘 맞춰 보시고요. 방금 전 설명해 드린 방법대로 이제 코늘림 없이 내려가 봅니다. 네, 저는 둘레 56cm에 깊이는 지금 16.5cm까지 떴어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반 접어서 평평하게 놓고 이렇게 시작점까지 재봤을 때 16.5가 됐고요. 단수로는 17단까지 떴습니다. 네, 요거는 조카한테 보내려고 지금 뜨는 중이고요. 제가 쓸 거는 머리둘레 57cm에 깊이를 18cm, 단수로는 저는 19단까지 쭉 내려갔어요. 네, 그렇게 참고만 해주시고요. 개인에 따라서, 손땀에 따라서, 사이즈, 또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씩 한두 단씩 차이 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챙을 떠야 되는데요. 챙에서 코 늘리는 방법을 좀 쉬운 규칙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쉽게 생각하시는 방법은요. 12코씩 몇 번 늘렸냐에 따라서 만약에 12코씩 9번 코 늘리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챙에서요. 9번째 코에서 한 코를 더 떠서 코를 늘리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뜬 거를 예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7단까지 평평하게 늘리다가 한 번 더 12코를 늘렸죠? 그죠? 8번 늘렸고 그 다음에 코 늘림을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럼 코 늘리기를 저는 지금 9번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9번째에서는 12코가 다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저의 게이지에 따라서 8코만 늘어났단 말이죠. 이게 12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지금 9번째 코마다 코 늘리기를 하시면 끝에 가면은 그게 9코가 다 안 될 거예요. 모자라게 될 텐데 그래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거 이렇게 딱 떨어지게 간격을 꼭 막 정확하게 분산해서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일 쉽게 그렇게 하세요. 코 늘림을 몇 번 했느냐 하면은 그 숫자만큼 가서 그 자리에서 코를 늘리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첫 코 이렇게 시작을 해놨고요. 2, 3, 세 번째 코 떴어요. 그러면 이렇게요. 한 코씩 9번을 떴고요. 이게 지금 9번째 코예요. 그러면 그 같은 자리에 한 개를 더 떠서 이렇게 코 늘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용 12코씩 9번을 늘리고 그 다음 10번째에서는 12코가 아니라 뭐 6코만 더 늘렸다. 이렇게 하시면요. 10번째 코마다 코 늘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챙에서. 네. 그러면 끝에 가면은 코수가 딱 맞지는 않지만 그냥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12코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전체 코수 있죠? 이 코수를 12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코에 한 번 코를 늘리면 될까 하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게 12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지만 뒤에 그냥 소수점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약간 안 맞더라도. 그리고 숫자를 셀 때요. 맨 앞에서 코를 늘리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좀 덜 헷갈리는 게 요 방법이에요. 그냥 1, 2, 3, 4, 5, 6, 7, 8 또는 뭐 9 아니면 뭐 10코에 한번 늘리는 분도 있겠죠. 그 자리까지 갔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한 코를 더 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코에 한번 코를 늘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본 다음에 그 숫자만큼 한 코에 하나씩 뜨다가 그 같은 자리에다 하나를 더 떠서 코 늘리기. 이렇게 해서요. 챙 부분에서 12코씩 늘리는 거고요. 지금 이 실의 이 재질일 경우에 그 간격이 적당했어요. 이제 코 늘리는 간격을 좀 더 좁혀서 요 한 단에서 좀 더 많은 코수가 늘어나게 하면 할수록
프릴처럼 더 많이 퍼지는 챙이 되겠죠. 네, 근데 실 자체가 겨울실은 그렇게 힘이 없잖아요. 요거는 약간 털이 보실보실하지만 안에 이렇게 심지가 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실이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챙이 빳빳하게 설 수 있는 어떤 모양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은 아니죠. 그래서 챙 부분에서 코가 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너울너울 주름이 졌을 경우에 이 모자는 착용했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방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써보셨는데요.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주름 없이 좀 탄탄하게 살짝만 퍼지는 형태가 가장 자연스럽고 핏이 예뻤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간격이 12고요.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 손땀에 따라 현재 코수가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은 현재의 코수 나누기 12 해보셔서 몇 코에 한번 코를 늘린다. 요거를 딱 정하시고 코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에서 다시 또 코를 늘리려면 간격이 하나씩 넓어지겠죠. 저는 지금 9코마다 코를 늘렸잖아요. 그러면 9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코를 늘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에서는 10까지 가서 그 10번째 코에다가 하나를 더 뜨는 거예요. 그 다음 단은 11까지 가서 11번째 코에서 코 늘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요거보다 이제 모자 사이즈가 더 작아서 만약에 8코에 한 번씩 코 늘림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8이죠. 다음 단에서는 9, 그 다음은 10 이렇게 하나씩 그 코 눌리는 간격을 한 칸씩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코가 늘어났으니까. 그쵸? 그러면 주름 생기지 않고 이렇게 살짝 퍼지는 챙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한길긴뜨기로 할 경우에요. 코늘림을 챙 부분에서 하나, 둘, 세 단을 뜨세요. 세 단을 뜨고 그 다음부터는요. 코늘림 없이 한 단 또는 두 단까지 정도. 원하는 챙의 깊이가 되었을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짧은뜨기 한 단, 빼뜨기 한 단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챙 끝을 약간 더 두께감 있게 하면서 좀 더 탄탄하게 이렇게 끝선을 좀 그렇게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처지는 거를 약간은 좀 덜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 단, 빼뜨기 한 단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뜨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챙 코늘림을 3단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3단. 저는 지금 9, 그 다음 단은 10, 그 다음 단 11 코마다 한 코씩 코늘림을 하고 마무리 단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는요. 챙 부분에 12코씩 늘리는 것을 하나, 둘, 3단, 코늘림을 3단을 떴고요. 그 다음에 코늘림 없이 한 단을 더 추가한 상태입니다. 요런 모양이 됐어요. 저는 초등학생 조카를 줄 거라서 요거를 한 단만 더 넣었고요. 제가 쓸 거는 여기서 한 단을 더 뜬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늘림 3단에 성인용은요. 요 코늘림 없는 것을 2단 더 그렇게 했고요. 챙이 좀 더 넓으면은요. 착용했을 때 약간 얼굴 주변으로 이렇게 구불구불한 형태가 나올 텐데요. 그게 좀 이번 경우에는 약간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얼굴형이라든지 뭐 취향에 따라서 좀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끝단에 한 단을 더 뜰지 덜 뜰지 요거는요. 좀 착용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상품 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은요. 도안에 설명드린 대로 성인용 코눌림 3단에 코눌림 없는 거 2단 이렇게 더 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요. 짧은뜨기 한 단 더 하고 그 위에다가 빼뜨기 한 단을 더 할 거예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짧은뜨기는 이제 우리 다음 단 올라갈 때 이렇게 코머리로 고리 빼서 그 자리에 이렇게 짧은뜨기 뜨잖아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할 때는 여기다 사슬 하나 이렇게 더 하고 다음 칸에 이렇게 들어갔었죠. 근데 요 사슬을 안 하면 되겠죠. 안 하고 지금 짧은뜨기만 뜬 거예요. 그리고 다음 칸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뜹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빼뜨기로 한 바퀴를 돌리면요. 여기 모자 제일 끝단이 조금 더 두께감이 생기면서 좀 더 탄탄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 모자도 그냥 심플한 디자인으로 떴을 때 끝단에다가 빼뜨기 한 바퀴 뜨는 것을 좋아합니다. 꼭 하셔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네, 그냥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하셔도 돼요. 그런데 실이 좀 여유 있게 좀 남았다면은 빼뜨기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여기 제일 처음에 떴던 코 있죠? 네, 거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요. 빼뜨기 할 때 너무 이거를 촘촘히 당겨 뜨면 요 자연스러운 요 형태가 아니라 끝단이 이렇게 오므라드는 느낌이 되면 또 이상해지거든요. 네, 울지 않게 오므라지지 않게 해서 간격을 빼뜨기 할 때 자꾸 그냥 좀 당기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당겨 뜨지 마시고 원래 떴던 코들의 간격 그거를 좀 유지를 하면서요. 약간 평소보다는 약간 힘을 빼서 빼뜨기를 한 단 이렇게 떠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실은 재질상 크게 티나지는 않는데요. 길이가 길어지진 않죠. 근데 그 겉에 이렇게 사슬코가 한 단 더 덧대어진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실복실하지 않은 이제 일반 실로 하시면 모양도 되게 예뻐요. 딱 단정하게 끝단에 뭔가 더 마감이 된 느낌. 네, 그래서 모자 끝단에 이렇게 빼뜨기 한 단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오면요. 지금 이제 이 실로 하실 때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실 자르고 실 정리 이렇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대로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복실거리지 않는 코가 잘 보이는 실로 떴을 때는 끝단에도 돗바늘로 요 코 모양이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게 이음선 티나지 않게 마감까지 딱 그렇게 하는 게 예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또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래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코까지 뜨고 자르고요. 자른 실을 그대로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당기면 이제 더 이상 풀어지지는 않죠. 풀어지진 않는데 요 마지막 코랑 첫 코를 요 코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면서 이어주는 거죠. 네, 요거를 돗바늘에 끼우시고 요게 첫 코에다가요.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두 가닥 다 걸리게 지금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 실자락이 나온 구멍, 그러니까 마지막 코죠? 마지막 코에 바깥쪽 한 가닥만 걸어주세요. 이때 이렇게 통으로 다 거는 거 아니에요. 바깥쪽 한 가닥만 이렇게 해놓고 요 모양을 보시면요. 사슬코 모양이 똑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따로 매듭이나 뭐 이렇게 코가 이렇게 겹쳐지게 뭐 한 번 더 연결한다고 이렇게 한 번 더 뜨거나 그럴 필요 없이 되게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딱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뒷면에다가 코 사이로 꼼꼼히 잘 숨겨주세요. 이제 요 남은 실을 다 숨길 필요는 없죠. 한 4cm 정도, 3, 4cm 정도만 코 사이 틈으로 쭉 넣어서 숨겨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빼뜨기 기둥코 없이 떴잖아요. 이렇게 뜨면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자국이 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잘못 뜬 게 아니라 원래 이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약간씩 사선으로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자국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은 이제 끝을 좀 숨겨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머리둘레 한 53cm 이하의 아동 사이즈면은 요거 한 볼로 완성이 될 텐데요. 저는 지금 56으로 해보니까 끝단에 조금 한두 단 정도 이렇게 이제 실이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실 양 자체가 꽤 돼서 요거 남은 거 가지고요. 아기 모자를 하나 더 뜰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미니 목도리 만드셔도 돼요.
대바늘 기초를 조금 어느 정도 하신다면은 그냥 심플한 기법으로 겉뜨기만 쭉 하셔도 되고, 한 코 고무뜨기 해서 이렇게 폭 넓지 않게 해서 미니 목도리 하셔도 요게 이렇게 목에 닿는 느낌도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예쁠 것 같고요. 대바늘을 아직 안 해보셨다면은 요게 그냥 한길긴뜨기만 쭉 이렇게 하셔도 돼요. 결이 크게 티나지 않는 그런 실이기 때문에 그냥 심플한 무늬로 하셔도 괜찮을 거고요. 니들 코티지 채널에 코바늘 미니 넣은 목도리, 그거 제가 언젠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짧게 떠서 구멍 하나 만들어서 틈새에다가 이렇게 쏙 끼우게끔 그런 방법으로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올 겨울에 발견한 요 퍼지퍼지라는 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색깔별로 하나씩 다 떠서 선물하고 또 다시 또 떠서 제가 열심히 잘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요걸로 이제 모자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꼭 똑같은 실 아니어도 되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길긴뜨기만 나오기 때문에요. 원리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방법으로 해서 잘 맞는 모자, 마음에 드는 모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